안녕하셨죠? 백광입니다. 자, 오늘 육친 이제 활용편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그 배우자들을 어떻게, 배우자를 남자건 여자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어떤 요령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사주에서 이제 자식을 또 어떻게 볼 거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육친, 자식에 대한 육친을 가지고 일단은 판단해보는 아주 기초 요령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서를 한번 보시면서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자식을 육친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근거는 첫째, 이제 남자는 관성을 보게 돼 있죠. 여자는 식상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해당 육친이 다른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성 중에서 이 정관을 주로 딸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편관을 아들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상성을 자식으로 보는데요. 여자는 식신을 아들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관을 딸로 보는 경우가 이제 대체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부가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식상이 있으면 상관은 무조건 딸이 되는 그런 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은 보는데요. 일단은 여자분이 여자 사주들이 이제 여자 사주에서 어쨌든 이제 자식을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출산이죠. 이건 이제 주로 그래서 여자분들이 출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여자가 좀 중심적으로 더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의 사주에서 이제 자식성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육친적인 해석을 어떻게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 상태들을 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일단 좀 더 지우고요. 자, 우선은 자 여자사주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여자사주를 중심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의 이제 힘이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일간 주인공의 그 어떤 강약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신왕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일간이 튼튼한 거죠. 그래서 월지를 얻은 정도를 우리가 신왕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튼튼한 일간을 신왕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만약에 이제 식신이나 식상이 이것도 이제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튼튼하다 이러면은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일간 튼튼, 자식 튼튼 이렇게 되니까 뭐 출산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식신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편인들이 대거 등장해서 이 식상을 극하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고 여기에 이제 형충이라든가 형을 건다든가 충을 건다든가 하는 자식성을 가서 때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자 사주에 있어서 그 식신이나 식상은 자식인데 관성은 남편이 됩니다. 이게 이제 남편이 되죠. 이거는 이제 자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식상생재, 재생관 이렇게 생해주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이 재성의 유무가 결국 자식과 자기 남편과의 소통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육친 관계에서 이 재성이 없으면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재성이 약하면 자식을 또 두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식만 두게 되면 이제 남편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식상 재관 삼자의 유기성, 즉 연결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 약하면
그 좀 안 좋은 형태로 만약에 해석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일간이 너무 이제 신왕하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신왕의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신약하다. 이러면 일간에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식신 상관이 너무 세력이 세서 이게 이제 과중한 세력화 돼 있다면 일간을 너무 힘들게 할 우려가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한자로는 이제 엄마, 모가 쇠한데 자는 왕하다. 모세자왕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자왕 하면 자, 포태 상타 포태가 상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포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결국 태중에 아이를 갖는 그 자리를 포태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처를 받고 떨어지게 된다. 떨어질 타. 자, 그렇게 되니까 엄마가 약하고 자식성이 너무 식상성이 세력이 너무 많은데 일간이 신약하게 되면 모세자왕해지면서 포태가 상처를 받고 상타가 되겠죠. 자, 그럼 A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서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아이가 자연 유산이 많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그 상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식 두기가 또 어려워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구 정도는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월지에 이제 편인을 만약에 놓으신 그런 분이 있다. 여성분이면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 인성은 일간의 기운을 생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기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출산에 있어서 굉장히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산고를 많이 겪는다 또는 산액을 많이 겪는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월지 편의는 다른 것과 달리 그래서 여성사주에서는 산액, 산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을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지에 이제 만약에 식상이 있는데 일지가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아까 위에서 말한 식상, 재성, 관성의 관계에서 대체적으로 여자 사주에서 식상이 많이 포진돼 있다 그러면 이 자식성은 많은 거예요. 자식성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남편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세력이 없거나 또는 통근이 되지 못하고 이제 약하게 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식상의 세력이 관성을 극하게 돼 있죠. 극하게 돼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일 경우에는 이제 자식성을 충족시키면 이제 자식들을 얻고 나면 남편과는 좀 멀어지는 구조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와중에 중간에 이제 재성이 얼마나 통기를 잘 시켜주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게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재성의 인자가 있지 못할 경우에는 남편과 멀어지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아지면 많이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은 바깥으로 돈다거나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그런 구조적인 그런 단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우리가 흔히 가지고 결혼도 보면 식상이 너무 과하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주에서는 식상성을 자식을 충족하기 위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성들이 와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해주고 나면 본인은 그 여자 사주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을 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근데 이런 결혼은 좀 여자 개인적으로 볼 땐 불행한 결혼이겠죠. 그러나 반면에 이런 관성이 굉장히 유력하고 이런 관성의 유력함을 인성이 타고 들어와서 일간을 생조해주는 구조에서 다시 이제 식상의 기운이 잘 설계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메커니즘, 이런 흐름이 잘 유연하다 이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자식까지 얻게 되는 그러한 여자의 결혼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고 육친성 간의 어떤 통기성이나 흐름을 보면서 이러한 결혼이 이제 어느 쪽으로 많이 충족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이런 걸 보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 자식 위주의 결혼이냐 남편하고의 관계 위주의 결혼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시지의 자리가 바로 자식의 자리죠. 사주에서는 이게 자식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이제 예를 들어서 형이나 충이나 공망이 이제 자리하게 되면 되게 자식이 없는 거, 무자가 되는 경우가, 무자팔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식상이 어쨌든 재를 보고 제가 관을 보는 형태로서 이렇게 잘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 없이 또 자식을 얻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여자 사주에서의 이제 특징적으로 꼭 봐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남자 사주를 한번 볼까요? 남자 사주는 이제 남자 사주에서 이제 또 자식을 보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사주인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이 사주의 관성이 이제 굉장히 세력이 힘이 있어요. 유력하면서 이게 이제 인성을 타고서 일간을 도와주는 일명 우리가 관인상생의 모양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일찍 결혼해서 대체적으로 자식을 일찍 본다 이런 얘기죠. 네, 이런 것이 충족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자식도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총명하고 건강할 확률이 되게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이 너무 많이 있거나 또는 또 뭐 약해도 없거나 할 경우에 이제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관성이 많은 경우에는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이 또 되거나 또는 관성이 약한 경우에는 재성이 있어서 제자약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관성과의 관계인데, 자, 일간이 여기 이 관성으로부터 이제 이게 이제 너무 많아갖고 살로 이렇게 변한 거죠. 일종의 칠살 편관성화 된 거죠. 이런 것이 있더라도 살인상생의 모양으로 이제 잘 통기가 되면은 자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만약에 관성이 너무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재성이 등장해서 이렇게 약한 관성을 도와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친론 시간에 제자약살이라고 배웠죠. 용어에서 재성이 약한 살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자식성을 충족하게 되는 모양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관인상생, 살인상생, 제자약살의 모양이 자식성을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모양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육친적인 기초 요령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남자 사주에서 이제 식상이 너무 과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관을 보게 되면 이제 극을 심하게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식을 보기가 어렵거나 자식이 있어도 좀 자식이 좀 귀하게 되고 속을 썩일 확률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식상의 글자들이 이제 천간으로 특히 많이 드러나 있다, 투출돼 있다 그러면은 천간으로 오는 관의 글자가 오게 되면 이것을 극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식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이 약한데 식상이 많거나 식상운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귀하게 된다 그랬죠. 자식 숫자가 이제 적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또 식상 대운이 이제 과다하게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관성이 굉장히 약한데 식상이 과다한 사주, 이러한 사주가 다시 대운이나 이런 데서 식상운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결과적으로 관을 파괴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자식을 잃거나 또는 자식이 불구가 되거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도 동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특히나 이제 아까 잠깐 빠뜨린 게 있었는데, 이제 여자 사주에서 이제 편인 도식하는 거 있죠? 편인 도식. 뭐예요? 편인이 식상을 너무 많이 극해서 편인이 파괴시키는 이런 경우 이제 편인 도식 현상을 이렇게 겪는 여자분은 아무래도 자식이 잘 안 될 확률이 더 많고 자식을 못 낳을 확률도 있는 데다가 잘못하면 자식이 이제 일찍 자식을 여의는 시기에 따라서 그러한 현상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하나 빼먹었네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요것이 이제 남녀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요소들에서 이제 자식성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그 육친적인 관계들입니다. 요것들은 지워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남녀공이 이제 보게 되면요. 사주에서 이 자식을 극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식상인데 여자는 그 인성이 이 식상이 태과하게 중첩돼 있으면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서 식상이 너무 과다해도 모세자왕 포태상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또 자식 두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인성이 너무 과다해도 뭐 식상을 극하게 돼 있으니까 요것도 자식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녀 모두 지나치게 식상이 많은 것, 특히나 상관이 많면은 자식을 두기가 쉽지 않긴 합니다. 그다음에 그 자식을 생산하는 그 육친이죠. 그래서 그 자식을 두기 어렵거나 자식이 인연도 약하다 그랬는데 이 육신이 너무 태가하거나 중첩이 돼 있다는 거는 여자는 이제 식상이고 남자는 관성인데, 즉 우리가 이제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수가 일간인 여성분이 이제 목으로서 자식성 식상을 두는 경우죠. 이런 경우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수가 또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수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수다 목부 또 이런 말을 하죠. 수가 너무 많아서 목이 떠버린다. 그래서 뜰부자를 쓰거나 침자를 써서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침보다는 부자 뜰부자를 쓰거든요. 수다 목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화가 꺼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자식성이 이제 온전치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일간이 세다 보니까 또 오히려 식상인 자식이 잘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간이 목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목이 너무 많으면 화가 어떻게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앞에 용어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목다화식이라고 배웠죠. 목이 많음으로 인해서 화가 꺼질 식자를 씁니다. 목다화식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 아궁이 같은데, 예전에 지금은 아궁이라는 게 잘 없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 고택이나 이런데 과거에 우리 농촌 이런 생활 할 때 보면은 초가집에 아궁이 있는 집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너무 땔감을 많이 넣어버리면 오히려 불이 잘 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너무 목이 많으면 화가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결국 일간의 힘이 너무 지나치게 세서 자식성을 잘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좀 전에 이제 모세저항 포태상타는 이제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성이 너무 과다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또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 사주에서는 인성이 그 태왕 굉장히 인성이 많고 식상이 미양할 때 또는 인성운이 또 와가지고 식상을 파괴하거나 또는 인성이 이제 아주 굉장히 중첩돼서 많은데 쉽게 말해서 이제 여자 사주에서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는 그런 형태다. 자, 이거 주의 요망이죠. 자, 이럴 때 만약에 이제 또다시 이제 자식성이 굉장히 약하다. 그런데 다시 인성운이 오게 되면 당연히 자식성을 공격하겠죠. 극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식이 정말 잘 안 되거나 편인 도식화될 수도 있고요. 자식에게 큰 액이 따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사주 원국에 여기에서도 재성이 있어서 이 재가 적절히 인성을 제어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성의 힘을 제가 가서 극하게 돼 있는 게 이제 오행 상극 관계에서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성을 보호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요럴 때는 좀 괜찮은데 만약에 재가 없다 그러면은 온전히 인성들이 전부 자식을 공격하게 돼 있죠.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남녀공이 이렇게 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국은 중간의 입장에서 여자한테는 인성과 그다음에 식상의 관계, 또 남자한테는 이제 관성과 식상의 관계, 요거 중간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어떤 통기 요소, 이런 이 재라고 하는 것이 통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재성이 만약에 없는 사람들 또는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어떠한 특별한 육친이 이제 세력을 가짐에 따라서 이런 균형 인자가 깨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식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또는 자식을 보기가 어려운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육친성이죠. 육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육친 기본 시간에 배워온 육친들을 통해서 해석을 할 때 이 육친성을 가지고 근거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요령들을 한번 쭉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육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사주를 세워놓고도 이 육친에 대한 동태나 파악이 잘 안 되실 상황에서는 이런 말들이 빨리빨리 귀에 와서 들리진 않죠. 그래서 사주를 잘 보려면은 다른 건 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셔서 육친 정도는 빨리빨리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를 만드셔야 기초에서 어느 정도 힘을 다지고 이제 더 고급 단계로 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활용편 11강이었죠. 자식을 판단하는데 이제 육친성을 근거로 하는 이제 요령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식 자리가 사주에서 내 기둥 중에서 시지의 자리이기 때문에 시지의 그 궁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자식 판단의 어떤 요령,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